모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의사소통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하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면 원활한 대화를 통해 대상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보다 나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면 서로에 대한 공감이 깊어져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들과 전문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일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 표정, 으쓱거림, 웃음소리 고기, 눈물 등이 있으며 모든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함께 존재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감정적, 정서적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시 바람직한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적절한 미소,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발음이 분명하고 온화한 목소리, 의자 사이는 적당한 거리가 좋습니다. 보통 1m 내지 2.5m이면 적당합니다. 단정하고 점잖은 옷차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라포 형성, 듣기, 말하기, 침묵, 수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잘 들으려면 시선을 적절하게 잘 맞춥니다. 상대방에게 잘 듣고 있음을 몸짓으로 알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며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질문하여 명확하게 전달받습니다. 들은 후 잘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며 듣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겠죠. 대충 짐작하는 경우,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한다.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간다. 끊임없이 비교한다.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걸러낸다 등이 있습니다. 공감적 반응은 듣기에서 타인을 배려한 좋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 대화 첫 번째.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 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때 대답은 제가 할머니의 개인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공감대화 두 번째.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공감대화 세 번째. 요즘 내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입맛이 없으니까 제가 새콤달콤하게 무쳐드릴까요? 공감대화 네 번째. 오늘따라 죽은 영감이 생각나. 할아버지가 참 잘해주셨나 봐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합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합니다.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나쁜 내용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합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 전문가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나는 항상 옳다고 설명하는 경우, 나는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합니다. 나는 약한 피해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칭찬만 듣고 비난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합니다. 말하기에서는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면 본인의 의사를 진솔하고 명확히 전달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원활해집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말합니다.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전달한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나 전달법의 예로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 방법이 나 전달법의 대화 방법입니다. 침묵은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침묵의 효과는 대상자가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긴 침묵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말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지지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말벗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방법은 첫 번째,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질병 유무와 병적인 특성, 생활력 등에 대해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특성, 주변 환경, 그리고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아닌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해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를 아이처럼 취급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벗하기는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란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